선거혁명이라는 단어를 자주 썼지만은 이번 선거와 같이 대한민국당의 선거는 선거혁명을 이뤘다. 많은 경남의 기자들이 대한민국당 선거를 처음 본 것 같아요. 말로만 듣던 대한민국당이 그렇게 깨끗하게 선거를 치르고 또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는 데 대해서 되게 궁금해합니다. 결과의 예상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 있었던 결과지만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선거였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선거운동을 깨끗하게 했고, 그렇지만 아직 국민들한테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왜 탄핵이 됐는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왜 자유한국당에서 출당을 당했는지, 출당된 걸 모르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모르시더라고요.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2년간 옥중 투쟁을 하고 계시고 아무런 죄가 없이 감옥에 정치 보복을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포섭 사유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심감동을 당하고 계시다. 그래서 대한민국당이 만들어졌고, 대한민국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구출이 자유민주주의의 구출이고 또 자유민주주의의 구출이 대한민국의 구출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태극기는 대한민국당이다. 그리고 조원진,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등식은 되지만은 표로 가져오기에는 언론들이 너무나 우리를 숨겼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네, 각 지역마다 다녀보면은 우리가 대한민국당의 존재를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신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왜 감옥 갔는지에 대해서는 언론 방송들이 아직 편파 방송, 거짓 방송을 하는데 그냥 믿는 분들이 많았다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특히 통영고성의 박청정 후보님과 창원 성산의 진순정 후보님이 최선을 다해서 당의 명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준 데 대해서 당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전개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혼집중부제 개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황교안 대표 체제를 보면서 불과 열흘 만에 내각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대표 경선 과정에서 김무성하고 야합을 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대단히 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상식적으로 좌파들이 90%를 지방정부, 시도당, 광역단체장, 시도당, 또 기초광역의원을 장악해가 있는 이 상태에서 내각제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조금이라도 정치를 아는 사람은 이 좌파들이 장악된 이 상황에서 내각제를 한다는 것은 좌파들의 집권 연장을 도와주는 결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내각제 얘기를 2번씩이나 그것도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에 대한 황교안 씨의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당은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세력들입니다. 이번 선거에 여러분 보셨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잘못됐다. 이것은 거짓이다. 불법이라고 하는 정당은 대한민국당 딱 한 당밖에 없습니다. 태극기 세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덮고 가자고 하는 세력들은 태극기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태극기를 들었던 근본 생각들이 뭡니까? 황교안을 도와주기 위해서 태극기를 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원 집정부제 세력, 또 문재인 정권하고 무서운 이원 집정부제 세력들의 야합이 곧 전개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번 선거가 그것을 더 가속화시킬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호언, 투쟁을 우리는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문재인 좌파 정권, 독재 정권의 얘기들을 이제 자유한국당들이 이제 우리 얘기를 따라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선거 가까워지니까 좌파 독재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끌어내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 직선제 호언 투쟁과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퇴진 투쟁을 동시에 해야 된다. 또 세 번째는 지금 북한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이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만약에 지금 내각제 이원 집정부제가 되면은 그 세력하고 연방제 세력이 손을 잡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월남의 상황이 올 수가 있다. 군사 합의를 통해서 우리의 이 문을, 대한민국 안보의 문을 다 열어버렸거든요. 언제라도 수도권은 3시간만 하면은 수도권은 점령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안보, 또 대한민국의 어떤 방공적 의식, 이런 거를 우리 당이 앞장서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번 4월 3일 보궐선거를 통해서 느낌은 이제 우리의 방향성이 더욱더 굳건하게 가겠구나. 대한민국당을 빼놓고는 지금 이런 정립을 하고 이런 투쟁을 할 수 있는 집단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현장에서 보셨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한교안 체제를 가지고는 이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야합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가 되면은 고용이 세습되듯이 국회의원이 세습되는 체제가 됩니다. 그런 체제는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불행한 상태가 벌어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애국당은 겸허하게 이번 선거를 받아들이고 또 우리의 투쟁을 더욱더 가열차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통영 고성의 박정정 후보님이나 창원 성산의 진순정 후보님이 힘든 과정에서도 아침 인사를 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애국당답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보면서 앞으로는 이기는 선거만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1년의 기간이 남아있지만은 좀 능력이 있는 또 참신하고 깨끗한 그런 후보들을 전면에 세워서 다음 총선에서는 우리가 이기는 선거, 또 제1야당을 넘어서 수권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선거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실 것 같습니다. 2주 전에도 이런 말씀을 전해 들었고, 우리 뒤에는 박근혜 대통령, 억울하게 감옥 계신 대통령이 계시고 또 진실, 정의라는 우리의 편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더더욱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애국당에 대한 좌파들 빼고 빨간 사람들 빼고는 저희들에 대한 그 애정을 가진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한애국당이 표는
뒤진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는데 이제는 그 자체들을 바꾸겠습니다. 또 통일구성도 6번 찍으면 1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몇 번이 될지는 모르지만 5번이나 4번이나 안 되겠나 싶어요. 그런데 그래 되면은 이제 우리 후보를 찍으면은 우리 후보가 된다라는 그런 선거를 치르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저기 평안에 회오리가 움직일 텐데 결국은 이번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은 실패한 겁니다. 실패한 겁니다. 민중당이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졌다는 것은 뼈아픈 자유한국당에 주는 충고다. 그리고 지난 통일고성은 무투표 당선된 지역이고 통일고성 유권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30% 가까이를 35% 6%를 줬다는 것은 통일고성 또한 고전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이 선거가 수도권 선거였으면 어떻게 됐을 건가 저는 대단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대한애국당은 더더욱 100, 2030의 우리 목표 100만 당원, 20만 책임당원, 30만 태극기 집회 인원 100, 2030의 달성을 위해서 더욱더 매진을 합시다. 제가 당대표로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음 총선에는 이기는 선거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은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